자, 축구 얘기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본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천공이가 뇌에 구멍이 났나 봐요. 점점 그 본격적인 사회활동, 이걸 사회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본격적으로 나대기 시작하는데, 이거 정신이 나간 놈 같아요. 이거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건데, 네. 진짜. 뜬금없이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이천공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노동자한테 돈을 더 주면 또 탐을 낸다. 노동자의 근성은 바뀌지 않는데 3일을 쉬게 하면 4일을 쉬자고 한다.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더 내놓으라는 게 노동자 근성이다. 따라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아니, 미친 노동자를 소리를 퇴치하면 했습니다. 노예를 드릴 건가? 그런가 봐요, 어? 지금. 아니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 할 일이야, 이게.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 대신 연구원으로 부르면 된대요. 이건 또 무슨 그건 소리야? 뭐야, 이게 도대체. 노동자 아니고 연구원이면 데모를 안 한대. 아니, 이게 뭐, 나 예전에는 뭐 진짜. 남북통일 지지한다는 운동, 뭐, 어쩌고, 뭐, 뭔 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는가 보다. 뭐, 상식선에서 던질 수 있으니까, 점쟁이라고 치고, 무속인이라고 치고, 무속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는 예언이거나, 뭐, 자기 어떤 점괘에 나온 얘기인가 보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네. 노동자를 없애자. 이거는 사실상 사회개혁이고, 국정에 관여하는 상태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나왔는데 저도 이거 봤거든요? 봤는데 뭐 아나운서 섭외해가지고 뭐 관중 이렇게 입장시켜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지금 노동자들 엄청나게 그렇죠. 탄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아예 그거랑 연결이 돼, 이제 슬슬. 때려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막 노동시간 늘리고, 뭐, 관련해갖고 임금 낮추고, 공무원 임금 줄이고,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게 사실은 천공한테서 배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의한 발언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제정신이 아닌 얘가 이렇게 발언인데.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는 데서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세계 종합 무도협회라고가 있는데 아니, 세계 그 불교 정정 대회랑 똑같은 거야. 세계 종합 무대협회인데 한국 사람밖에 없어. 앞에 세 개는 왜 붙인 거예요? 이거 대구에서 네. 대구광역시 북구 만천동 호텔 인터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했는데 세계 종합 무도협회 뭐 총재 취임식 이걸 했는데 총재는 아닙니다. 네, 총재는 그냥, 아니고 네. 여기 이 문화일보의 기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스터 천공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음? 마스터. 무슨 마스터야 이거? 방종술 마스터. 브라질리안 주짓수. 뭔가 좀 이게 뭐야? 이 사람이 그 뭐 공중부양을 하든 뭘 좀 하나요? 그런 얘기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 공중부양했으면 옛날에 영상을 썼겠죠. 아니, 뭐 폭행전과가 있다고 하니 무도를 좀 익혔나? 어찌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서갖고 저런 데서 아가리를 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여기서 무슨 얘기 했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은 다 무도인이 해야 된대요. 뭐야? 왜? 몰라. 태권도 단증 있으면 그냥 바로 공무원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군대에서 다 1단씩 따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헐. 이제 보자 하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거침없이 갖다가 지금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공식적인 대통령의 멘토로 이미 이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헛소리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노동자를 없으면 이건- 데모가 없어진다? 국가가 없어져요. 산업이 없어지고. 윤석열이 없어지면 데모 없어집니다. 윤석열이 없어지면 데모 그리고 없어져요. 노동자 퇴치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살벌한 겁니까? 아니 뭐 국민들이 다 놀고 먹을 수 있게끔 무슨 산유국이 돼가지고 그러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기업이 존재하고 인간의 사회활동이 존중받는 시대에서 노동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네가 지금 입 털고 있는 것도 노동이거든, 사실 저것도. 행위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뭐 입을 어떻게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무식한 말해서 발언이에요. 노동자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의식을 갖고 단체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교섭을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이 발언은. 이 법을 그렇게 잘 안다는 윤석열이 이걸 따라한다고? 그래서 윤석열의 업무 개시 명령도 사실은 이게 반강제로 일 안 하면 잡아 쳐넣을 거야. 이거잖아. 그것도 자영업자들한테. 참나.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아니 거예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얼마나 천공을 실드를 쳤어요. 그거 좀 본다가 뭐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막 유승민한테 소리 질렀잖아. 그러면서 노동자 예를 들어 이제 그 화물연대 운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을 시키겠대요. 대체 인력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일당을 100만 원씩 주고 기사를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뭐 운전이 뭐 쉽다고는 하지만 내 차도 아닌데 남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큰 화물차를 운전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가능해? 야, 일당 100만 원 줄 돈이면 그걸로 교섭을 해라 야 차라리. 그러니까. 일당 100만 원을 주고 헛돈을 써가면서 그 돈이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까지 진짜 할까? 진짜 천공 말대로 하는 건가? 아예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라고도 안 하고 자영업자라고도 안 하고 운송 거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예 단어를 없애버렸어. 운송 거부자? 네, 운송 거부자. 뭐 이 사람들 운송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운송 노예야? 아니 이게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 양반들이 지금 10년째 똑같은 임금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진짜 사장님 말 들을 만한 임금이었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반적인 임금 상승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55%에서 60% 정도 올랐어요. 10년 동안 오른 게. 그러니까 매년 2% 3% 올랐지만 오른 거에 복리로 올랐기 때문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60에서 70%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10년째 안 올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원래 이 협상한 것도 원래는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안전운임이 그러니까 원래 지금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약간 기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요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임금 형태로 기본 임금 뭐 해갖고 그런 딱 형태로 노동비 정도만 받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자영업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사에서 지들이 회사차를 사갖고 운영을 하면서 월급 주고 하루에 8시간만 운전해 라고 시키면 좋지. 근데 차 비싸니까 차 사기 싫고 그 다음에 운전 비용 주기 싫으니까 그냥 네가 맡아서 해. 대신에 요거 한번 이거 임금 날라주고 요거 한 집 날라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외주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외주 처리 과정 중에 이분들이 받는 임금이 다 임금이 아니잖아. 그렇죠. 할부 넣어야지, 보험료 넣어야지. 그러니까 차를 노동자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 할부를 내야 돼. 기름값 지금 올랐지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하면 노동자들이 운전을 그게 무리하게 해야 돼요. 과적하고 과속하고 이러다가 졸음 운전하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다 위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과적, 과속 또는 졸음 도로에 운전. 사고를 내면 그 피해는 그 도로를 똑같이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다른 차량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면을 생각해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을 무조건 억지로 해갖고 운행을 시키는 것만이
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를 국가나 노동자들의 문제로 가지 말고 실제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 대화의 창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은 기업들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업들이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기업들도 내고 우리도 낼 수 있잖아요. 그 정부가 내는 게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왜냐면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나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화물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만큼 기업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부가 아예 다 때려잡고 있는데 다 깜빡 보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호주에서 이거 안전운임제 하고 나서 그 화물 이제 트럭 기사들의 사망 사고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50% 줄었다는 네. 통계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인정 안 해요. 근데 아니 뭔들 인정해?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 배달의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음식 시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슈퍼에 물건 시키는 것부터 어디 뭐 약국에 가서 약 타오는 것까지 다 지금 배달로 시키는 거의 시대가 뭐 됐어. 당일 새벽 배송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충격적인 게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송 작가님 저랑 처음 만나서 우리 팟캐스트 방송했었잖아요. 네. 그때 송 작가님 그 얘기했었어요. 공유경제 얘기하면서 중국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 되면 배달하고 배송하고 그런 업무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거 근데 3년밖에 안 됐네. 네. 근데 3년 만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짜 빠르네요. 진짜 빨리. 네. 그리고 더 많이, 맞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매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전부 안 하고 이 플랫폼이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자기 차로 갖고 운전하잖아. 그러니까 전기차로 하든 자전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쿠팡 물건도 그 배달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자기 승용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물량들을 배달하는 이런 그 플랫폼 안으로 소매 물류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구하기도 쉽고 일하는데도 자율성이 유지가 되니까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 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이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분들은 그만한 특별한 대접과 관리가 필요한 거야. 영국이 브렉시트 되고 나서 제일 처음 곤란을 겪은 게 바로 이 화물 트럭 기사들 구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영국으로 하루에도 수천 대가 들어와야 되고 영국에서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력이 일단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뭐 서류 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 장벽이 세워졌으니까 EU하고 영국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이래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트럭 기사들이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영국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트럭 기사들 연봉을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발 와달라고.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1조 원 피해다. 그다음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 지금 큰일 난다라고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줄 생각을 그렇죠. 해야지. 왜 억지로 몽둥이로 후드를 펴면서 일 안 해? 일 안 해? 우리 지금 노예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다른 음모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얘들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려고 버티면 이분들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하도록 손해인데 왜 이걸 합니까? 폐업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폐업을 대체할 수 있는 거대 운송기업이 하나 생겨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즉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물류들, 대형차 물류들을 전담할 수 있는 모종의 독점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은 기업들하고 단체 협상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이 운임비를 요구를 할 겁니다. 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비싼 운임을 받고 운행을 하는 알토란 같은 회사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독점 사업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형 트럭들을 개인들이 살려고 하면 4억, 5억씩 들어가잖아요. 일반인이 이제는 이 노무비 갖고 못 한단 말이에요. 거대 운송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일종의 지입차처럼 비싼 차들을 업무용으로 하고 사람들을 고용한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뭐 포철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지금보다도 훨씬 비싼 운임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얘네들은 독점적인 사업 규모를 꾸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힘을 국가가 보조하든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 사업 자체를 누군가 먹어버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투입하는 거냐고 시절 이녀님께서. 이게 역민영화의 폐해인 거죠. 최악이다 진짜. 이거는 그 국가가 있는 걸 사가지고 민영화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무너뜨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개 대기업이나 전문 운송기업이 등장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사태 길어지면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안정적인 계약으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이런 운송 전문 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진이나 뭐 이런 기존에 있는 금호 이런 데서 툭 튀어나왔고 우리가 전담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얘기이신다는 거. 아니 근데 천공 유튜브를 어떻게 폐쇄시킬 수는 없나? 이거 없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니, 아니야 또 다른 게 있겠지. 또 다른 게.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통화하는 사이인데. 야 그러면 YTN에서 얘가 나와갖고 매일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 아니면 대통령실에 뭐 유튜브실 만든다며요? 대통령 유튜버 중에 초청 유튜버로 그러니까. 나와갖고 명사와 함께하는 대통령실 오늘의 말씀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명박 그 오늘의 뭐 말씀 같이. 그렇지. 씨 끔찍하다 진짜. 제발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신병자는. 진짜 이건 초절도 안 된다며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아니 글자 못 읽는다면서요. 문맹. 쓰지도 못하고. 전과 17범. 진짜 사이비 교주. 아니 진짜 이 사람이 왜 무슨 뭐 공중부양 기술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간데 아니, 도대체 이런 진짜. 놈을 믿고 교주라고 환장을 해갖고 거기가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냐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 그럴 바에요. 송 작가님이 헐라 같은 동자신이잖아. 송 작가님은 매일 사탕 먹진 않아. 그리고 글자를 보고 읽을 줄도 알아. 글도 쓸 줄 알아. 송 작가님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공 대신에. 제가 조만간 망공이라고 유튜버를 하나 내가지고 대칭점에서 천공이 예를 들어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해설 방송을 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 근데 진짜 지금 시사 뉴스 모으기도 빡빡한데 내가 이제 저거 강연 듣고 저거 정법가는 반법 강의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망공 스승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 강의 매일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힘들어요. 겁나 너무 고통스러울 것 힘들겠어요. 같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계속 듣고 있기. 아니 제가요, 수염이 잘 안 돼요. 길게 길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수염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냥 머리는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이랑 반대로 해야지. 긴 머리를 하고 수염은 없어야 돼. 흰 옷 말고 까만색 옷을 입어. 그래, 나는 망공이니까.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름도 이병철에서 이천공으로 개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진짜? 개명했어요? 개명했어요. 2000공. 아니 그 법적으로 끝낸 거야. 네, 2000공. 주민등록 이천공 씨로 나왔으니까. 아 잠깐 이거 남의 이름 가지고 웃으면 안 되도. 이분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야, 이천공이면 이만 아니냐? 이만이 총재하고 같은 이름이네. 2000에 공이 더 붙어서 그러니까. 2만.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은 레벨로 엮나? 네. 아니 근데 전화번호는 1000이래요 1000. 뒷자리 차량 1000이고 번호도. 차 번호도 1000이고 1000을 좋아하는데 1000. 2가 아니고 1000. 아니 근데 원래 천자는 관공서에서 쓰는 번호기 때문에 일반 전화나 그 번호판으로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일 진짜 그걸 쓰고 있다면 누가 내준 거야? 그것도 비리네요. 네. 원래 그 100자는 예를 들어 전남 100은 전남 도지사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천자 남바판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뭔가 있네요, 이거는 야로가. 뭐 휴대폰이야 어떻게든 뭐 돈 주고 살 수 있겠지만 아마 그냥 추첨을 받아서 1000을 받진 않았을 거고
어떠한 루트를 거쳐갖고 통신사 특혜를 얻었으니까 1000번을 쓰고 있겠죠. 하지만 넘버를 1000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뭔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리 좋아하는 연인님께서 우리 신랑 이천공이 본명인데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엄마야. 지금 전국에 2000공 피해서 이름 바꾸실 분들 많겠네요. 개명하셔야겠네요. 와, 너무 아이고야. 싫겠다. 진짜 싫겠다. 자, 효력 만공하지 말래요. 업공하래. 없고, 조공하겠습니다. 네. 조공. 저는 원래 주로 조 단위로 놀기 때문에 네, 조공으로 하도록 조단위가 아니고요. 조단위. 네, 조 단위로 놀기 때문에 네. 네, 조공으로 욕 같잖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 같잖아요. 네. 아무튼 이 새끼는 진짜 새끼는 욕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공룡 같아요, 진짜로. 네, 공룡은 젖이 없거든요. 네. 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공룡은 젖이 없거든요. 이 파충류 같은 새끼, 젖도 없는 새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욕을 안 하니까 그냥 마무리를 못 뭐지 짓겠네요. 이게 욕이야 뭐야. 파충류 같은 새끼라고 젖도 없어 저거.